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도메인이랑 DTO를 분리해야 하는지 이제 인프런에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글로만 말씀드리려 하다가 조금 더 부가 설명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추가적으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제가 이제 강의 초반부에서 도메인 유저 클래스랑 이 유저 DTO 클래스를 분리해서 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건지, 이게 스프링 부트의 구조 짜는 방법인 건지, 뭔가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청소라는 행위를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떠한 작업을 미래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젓가락이랑 물티슈가 필요해. 그런데 제가 청소를 하나도 안 해서 젓가락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야. 집에서 젓가락을 찾는데 막 30분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음식이 다 식겠죠? 이제 그러면 되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작업이 생길 때 그러한 작업을 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즉 유지 보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린 청소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되게 좀 익숙하죠. 그 다음 청소를 잘하는 기본 원칙은 비슷한 물건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젓가락이 있는 곳엔 옆에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휴지가 있는 곳엔 이제 물티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한 물건을 한 곳에 모으면 제가 특정 아이템이 필요할 때, 혹은 특정 상황에 어떤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 필요할 때 바로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건 똑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똑같이 정리정돈을 하더라도 무엇을 같게 보고 무엇을 다르게 볼 거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휴지랑 물티슈를 한 곳에 둔다 했지만, 누군가는 어디 감히 물티슈랑 휴지가 상종할 수 있냐, 하나는 물이 묻어있고 하나는 물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게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은 비슷한 물건을 한 곳에 모아둬야 나중에 접근이, 사용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사실 프로그래밍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좋은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어떤 작업을 미래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즉, 코드의 유지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또한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기본 원칙은요, 비슷한 코드를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비슷한 코드끼리 모여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미래에 할 때 그곳만 건들면서 코드의 사이드 이펙트나 버그를 낮출 수가 있고요. 작업 생산성도 매우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왜 중요하고 어떤 게 클린 코드인지 아주 간략하게 17강,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무료로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DTO와 도메인을 분리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도메인과 DTO를 분리해야 유지 보수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도메인과 DTO를 분리한다는 건 파이썬을 쓰건 자바스크립트를 쓰건 자바를 쓰건 코틀린을 쓰건 스프링을 쓰건 플라스크를 쓰건 노드.js를 쓰건 어떤 언어나 어떤 엔진이나 프레임워크랑 무관하게 그냥 존재하는 개념을 나눠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메인이란 건 우리의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관심사의 코드가 모여있는 곳을 말하고요. DTO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드들이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화면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함, 혹은 계층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도메인과 DTO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유지 보수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사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도메인과 DTO를 분리하면 유지 보수성이 좋아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은 코드가 있다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코드가 안 좋아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메인과 DTO가 분리되지 않은 코드가 있다라 해볼게요. 여기 코드가 유저를 의미하는 객체고 도메인과 DTO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화면에 데이터도 주고 내부의 비즈니스 로직도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날 여기 기획자분이 부르셔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저 정보에 쿠폰 정보랑 구매 내역도 같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요구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쿠폰이랑 구매 내역도 각자 객체가 있겠죠. 그럼 이 쿠폰과 구매 내역은 이렇게 별도의 코드가 유저랑은 분리된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유저 도메인과 화면에 필요한 DTO를 쪼개고요. 중간에 조합하는 로직을 짜서 유저 쿠폰 구매 내역을 필요한 정보를 들고 와서 여기서 조합한 다음에 DTO를 만들어 외부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저라는 객체에 쿠폰과 구매력이 안에 들어가야만 이 도메인 겸 DTO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 쿠폰만 필요로 한다거나 다른 곳에서 또 유저만 필요로 하는 경우 완전 코드가 이제 막 섞이게 되겠죠. 얽히고 설키게.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과 DTO를 쪼개고 중간에 조합을 해주는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DTO와 유저 도메인이 원래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굳이 시간을 더 들이거나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어쨌든 중요한 코드가 바뀐다는 건 그 코드로, 제가 바꾼 코드로 인해 다른 곳에 버그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굳이 DTO 도메인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분리가 되어 있었으면 훨씬 편한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추상화해보면, 화면에서 요구되는 값과 DTO죠. 우리가 관리하는 주요 비즈니스 객체는 도메인이죠. 이 두 값이 불일치하는 순간 어차피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화면에서 요구되는 값과 주요 비즈니스 객체의 값이 다르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정리를 해야겠죠. 다른 코드로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DTO와 도메인을 나눠야 할 거예요. 여기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기본 원칙, 비슷한 코드를 한 곳에 모으자. 그래서 한 줄 요약 들어보면, 왜 DTO와 도메인을 분리해야 하는가? 유지 보수를 잘하기 위해서 화면에 의존적인 코드와 비즈니스에 의존적인 코드를 분리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질문과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아마 질문자분께서는 초반부에 질문 남겨주시고 뒤에 강의도 더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강의에서 나오지만 저희가 클린 코드라는 개념을 배우고 한 곳에 모여있던 코드를 역할별로 3개로 쪼갰죠. 그리고 그 쪼갠 게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레포지토리였고, 이게 각각의 레이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쓰면서 ORM이란 걸 편하게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비즈니스가 담겨있는 도메인 코드랑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코드랑 밀접하게 엮이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코틀린 코드지만 유저라는 클래스가 도메인 클래스고요. 그런데 JPA 관련 어노테이션인 엔티티나 원투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야 하는 객체를 침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각해보면 마치 DTO와 도메인이 하나로 합쳐져 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도메인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아까 DTO와 도메인이 함께 하나의 코드로 있을 때는 화면의 요구사항이 바뀌면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잖아요. 비슷하게 DB 기술 코드랑 비즈니스 로직 관련 도메인 객체랑 합쳐져 있으면, 강하게 엮여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야 할 때 도메인 코드를 건드는 게 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거면 JPA의 다이알렉트 같은 기술을 써서 적절하게 SQL 정도를 바꿀 수 있지만, 몽고DB나 레디스나 아예 다른 형태의 DB를 가야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비즈니스 객체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용도의 객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헥사고널 아키텍처 혹은 클린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거를 주니어 때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주셨던 고민, DTO와 도메인을 왜 분리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실제 이러한 구조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리기론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때 비즈니스 도메인 객체랑 데이터베이스 기술 코드랑 강하게 엮여 있으면 어려워서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치 이게 DTO와 도메인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코드와 도메인 코드도 분리하는 게 좋아요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DB 접근 기술을 비교하면서 옛날 기술이 지금에도 쓰이는 적절한 사례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우 높은 확률로 DTO와 도메인이 달라질 리가 없어요. 가령 정말 간단한 API거나 잠깐 임시로 쓸 API거나 완전 MVP야. 그러면은 굳이 저희가 DTO와 도메인을 분리해서 코드량을 늘리고 작업 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죠. 비슷하게 매우 높은 확률로 아예 다른 유형의 DB가 교체되지 않거나 아니면 교체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교체될 확률이 높다면 굳이 지금 우리의 리소스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아키텍처를 사용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 우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설득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방법이 왜 쓰였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DTO와 도메인으로 시작해서 약간 훈수 아닌 훈수로 끝나는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개천절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